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정서적 방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 증상이 매우 예민한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어린 시절 정서적 방치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서적 방치가 감정적으로 매우 민감한 어린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그것에 대응할 수 있는 몇 가지 단계를 제공할 것입니다. 먼저 매우 예민하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린 시절 정서적 방치를 경험하며 자란 것과의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설명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습니다. 1900년대 후반부터 진행된 연구에서 보면 심리학자와 신경과학자들은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해 다루는데, 인구의 일부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단순히 다르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1997년 일레인 아론 박사는 매우 예민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줄여서 HSP로 표기했습니다. 이들은 일반 사람보다 소리와 질감, 본질적으로 모든 외부 자극에 더 민감합니다. HSP는 또한 결정과 행동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더 깊이 처리합니다. 이것은 생존적인 유기체로 생각되며 동물에서도 발견됩니다. 초파리나 물고기와 같은 종과 거의 100종의 다른 종들도 연구에 따르면 HSP에 있을 수 있는 징후를 보였는데, 이들 중 일부는 밝은 빛이나 강한 냄새 및 시끄러운 소음에 쉽게 압도당하고 급할 때 덜거덕거리는 것을 보였습니다. 동물들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보인다는 것이죠. HSP 예민한 사람들은 폭력적인 TV쇼를 피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침대나 어두운 방으로 물러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린 HSP들도 풍부하고 복잡한 내면 생활을 가지고 있으며 종종 어른들에게 수줍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매우 예민한 사람들에 대해 알아야 할 매우 중요한 모습들입니다. 또 과학적 증거에 따르면 HSP의 예민한 반응은 자연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부모님이 키우는 방식으로 특별히 당신을 매우 민감하게 만들지는 않지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방치된 양육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매우 민감한 아이는 HSP가 아닌 다르게 영향을 받습니다. 분명히 어린 시절 정서적 방치는 HSP가 아닌 아이들과 다르게 HSP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잠시 정서적으로 방임된 가정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들이 놓여 있는 환경은 무엇이고 경험은 무엇입니까? HSP 매우 민감한 사람든 아니든 정서적으로 방치된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어도 깊은 외로움을 느끼며 성장합니다. 이것은 감정을 무시하거나 심지어 좌절시키는 과정입니다. 뭐가 잘못되었는지, 다 괜찮은지 등의 질문을 충분히 자주 하지 않았고 받지 않았기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무엇을 선호합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도움이 필요하니? 실제로 정서적 방치의 가정에서 부모님이 당신에게 무언가 했던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반대입니다. 문제는 부모가 당신을 위해 해준 일, 즉 당신의 감정적 필요를 충분히 확인하고 반영해주고 이에 응답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보면 이것은 아이에게 매우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가족 내부에서도 정서적으로 소외된 많은 아이들에게 그들의 가족은 아이가 좋은 학교에 갈 수 있고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평범해 보입니다. 정서적으로 방치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아주 일찍부터 강하게 배우게 되는 슬픈 사실은, 첫 번째로 자신의 감정은 눈에 보이지 않고 부담이 되거나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는 부모가 아이에게 난 내 감정이 안 보여, 내 감정은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대해줄 때마다 아이는 배웁니다. 그래서 감정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아이는 나는 감정을 볼 수 없어,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며 그 메시지를 내면화합니다. 두 번째로 어린 시절에 정서적 방치를 안고 자라는 아이는 당신의 바램과 필요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배우며 성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부모님이 당신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때 당신은 당신의 바램과 원하는 것, 당신의 필요가 중요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핵심 교훈은 정서적 방치 가족에서 배우는 것은 가족 안에서의 경험에서 어떠한 감정적 도움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준다는 것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선택사항이 아니며 가족이나 부모에게 도움을 청하고 자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충분한 정서적 지원과 정서적 보살핌이 자신의 감정에 맞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정서적으로 방치된 가정에서 자라는 HSP 매우 민감한 사람 아동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HSP 아동은 특별한 감수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사려깊고 자연에 반응하는 깊은 사상과 같은 HSP는 외부 자극에 큰 영향을 받고 더 쉽게 압도됩니다. HSP는 또한 사물에 대해 더 큰 감정적 반응을 갖고 있으며 다른 사람에 대해 더 많은 공감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러한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가족에서 자라는 사려깊고 강렬한 감정을 느끼는 아이가 느꼈을 것을 상상해 보세요. 감정이 무시되거나 낙심하고 당신의 사려 깊음이 약점으로 여겨진다고 상상해 보세요. 또 당신 주변의 사람들이 당신과 다른 속도로 움직이고 다른 차원에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강한 분노를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슬픔, 상처 또는 혼란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당신은 당신과 너무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노력합니까? 많은 HSP 성인들이 어린 시절 집에서 부모와 형제로부터 자주 들었던 말을 정리해보자면 너는 지나치게 감정적이야. 아기가 되려 하지 마. 과도하게 반응하지 마. 너는 지나치게 예민해. 이것들은 모두 HSP 아이들이 듣는 매우 흔한 말들입니다. 일부 HSP는 가족 내에서 적극적으로 농담을 받고 일부는 꾸짖고 비웃음을 받거나 약한 사람으로 식별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스럽게 더 많은 감정을 경험하고 보여주기 때문이거나 더 사려 깊이 생각하는 것으로 인해 느리게 대처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느린 감정이기 때문이며 그들 중 일부는 풍부하고 복잡한 내면 생활 때문에 몽상가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감정적으로 방치된 가족은 감정을 인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중요하지만 일반적으로 구성원의 감정을 매우 불편하게 여기며 일반적으로 수동적으로 또는 적극적으로 감정 표현을 방해하므로 특정 어린이가 나머지 어린이보다 더 깊은 느낀다면 이 가족에서 자신의 감정에 대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감정을 소중히 여기고 용인하고 이해하며 표현하는 것을 배울 수 있을까요? 결국 감정적으로 방치된 가정의 HSP 아동은 자신이 지나치게 감정적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감정은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가장 깊은 개인적이고 생물학적 표현이지만 HSP 아동은 자신이 다르다는 것을 배웁니다. 손상된 약점이거나 단순히 잘못된 것일 수도 있지만 그들은 자라는 동안 자신의 가장 깊은 자아를 부끄러워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방치된 채로 자란 HSP라면 대답이 있습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첫 번째는 감정적 방치에 대해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성장하는 동안 받은 메시지와 치유 방법에 대해 가능한 한 많이 배우는 것은 매우 좋은 시작입니다. 그 후에는 그러한 메시지에 맞서고 어린 시절의 정서적 방치를 치유하기 위해 취해야 할 몇 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감정과의 관계를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감정과의 관계를 받아들이는 것은 가치 있는 자원이 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감정은 다른 것들보다도 사려깊고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 숨거나 부끄러워하는 대신 주의를 기울이고 사용해보세요. 두 번째는 감정이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감정이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받아들이고 당신을 안내하고 움직이고 보호하고 연결되는 것을 느끼며 여러분에게 말하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더욱 강력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감정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세 번째로 할 수 있는 일은 당신이 자라면서 자란 어린 시절의 정서적 방치를 치유하기 위해 의식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HSP 매우 민감한 사람은 어린 시절 정서적 방치에서 오는 메시지에 더욱 민감하고 취약하게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의 정서적 방치에 대한 한 가지 긍정적인 점은 그것이 치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어린 시절 정서적 방치를 치유하기 위하여 수행해야 할 5가지 치유 단계를 식별했고 그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단계를 통해 변화하도록 도왔고 그들이 기본적으로 자신과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정서적 방치에 대해 배우고 삶에서 이를 내보낼 때 매우 민감한 사람들이 지닌 기본적인 자질이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지닌 강력한 정서적 에너지가 당신에게 힘을 실어주고 당신의 깊은 처리 능력이 당신을 안내할 수 있도록 허용할 때 당신만의 특별함이 당신을 다르게 만들고 여러분의 어린 시절의 방치로부터 다시금 태어나게 된 것 축하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